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악하는 정희안입니다만의 정희안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반갑다면 반갑고 기쁘다면 기쁜 소식이 한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켜고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얘기냐? 드디어 정희안 솔로 앨범이 나옵니다. 솔로 앨범이라고 뭐 10곡 이상의 플랭스 앨범은 아니고 6곡들이 EP 앨범을 내게 되었는데, 뭐 처음에는 플랭스 앨범으로 기획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제작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EP로 줄이게 되었는데, 이번 앨범에서 달라진 점, 첫 번째, Chase the Hertz라는 이 어려운 이름을 드디어 버리기로 했습니다. 나도 어려웠어 그거. 내가 왜 그딴 이름을 왜 지어놔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Chase the Hertz 시절에 만들었었던 곡 5개 그리고 신곡 하나, 이렇게 총 6곡을 묶은 EP 앨범을 정희안의 Chase the Hertz라는 앨범명으로 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바뀌어진 두 번째,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쪽에 보내는 데모곡 외에는 믹싱 엔지니어 분들한테 잘 맡기질 않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내 개인 제작 앨범이고, 내 개인 제작 앨범이 암만 퀄리티가 좋아봤자, 노래를 암만 기똥차게 해보았자 결과가 625원이란 걸 저는 너무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마케팅 비용으로 제가 몇억 원대의 돈을 태울 수 없다라는 내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원가 보전을 위해서 믹싱비라도 아끼려고 나 혼자 지지리 궁상을 떨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믹싱 사운드에 대한 챌린지가 유튜브 댓글에서 간혹 이렇게 보이길래 나중에 내 자식들에게 아빠 젊은 시절에 이런 거 했었다 라고 들려줄 때 조금 얼굴이 화끈거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챌린지를 제가 최대한 수용을 하여 믹싱 엔지니어 분들에게 6곡 전곡을 다 한번 맡겨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그냥 한 분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6곡을 각각 다른 분들에게 쪼쪼쪼쪼쪼 해서 요렇게 6분에게 맡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달라진 점은 3곡은 한국인, 3곡은 일본인, 이렇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는 바야흐로 대믹싱 시대, 한일 믹스 대전, 한일전이라면 환장을 하는 당신들을 위한 한일 믹싱 대전을 제 앨범에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강두천이 펼쳐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인 믹싱 엔지니어와 일본인 믹싱 엔지니어, 어떤 사람이 더 믹싱을 잘할까? 술 마실 때 어떤 나라가 믹싱을 잘하느니 못하느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씨부려 제꼈을 거예요. 제 앨범으로 해답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하며, 각각의 노래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큐베이스 프로젝트를 켜보면서 한 곡 한 곡 짧게 들려드리면서 각 믹싱 엔지니어 분들이 처음에 보내줬었던 버전, 그리고 제가 어디서 어떻게 수정을 요청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때는 바야흐로 대믹싱 시대 한일 믹스 대전,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정희안 Chase the Hertz 앨범 소스들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뽑아놨느냐. 먼저 정희안의 Chase the Hertz EP 앨범에 들어가는 6곡이 The Eve, The Hero, Astral Dimension, Lost Gift, The Monster, 그리고 Ruby, 이렇게 6곡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곡별로 저 같은 경우는 스탬 파일로 이렇게 최종 파일을 넘겨받았고요. 이거는 뭐 요청을 했던 거니까. 그래서 믹싱 소스를 어떤 식으로 보내줘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팁 하나를 드리자면은, 믹싱 소스, 제가 넘겨드리는 믹싱 소스는 항상 거의 이런 식으로 뽑아서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브 같은 경우에는 56트랙인데 이것도 줄인 거예요. 사실 이게 거의 한 72트랙인가 그렇게 됐었는데, 대역대가 너무 많이 겹쳐지는 부분들은 자르고 해가지고 남겨놓은 게 56트랙이었고, Astral Dimension 같은 경우에는 악기는 47트랙인데 록스, 얘가 이제 코러스랑 패드가 많잖아요. 그 옴 하는 것 때문에 얘가 58트랙, 58 더하기 47은 105트랙, 그러니까 100트랙이 넘어갔었던 노래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믹싱을 맡기실 때에 반주는 반주, 복스는 복스,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트랙들을 모노면 모노, 스테레오면 스테레오 해서 LR 이렇게 한 채널씩 하시면 됩니다. 모노면은 이렇게 M이라고 붙여져 있죠. 이게 모노라는
의미예요. 보통 이렇게 해놓으면 다 알아먹어요. 모든 엔지니어 분들이.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스테레오 악기이기 때문에 LR 뒤에 붙여놨죠. 레프트 라이트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믹싱 엔지니어 분들이 보시고 아 이건 LR이구나 해가지고 패닝을 탁탁 쳐주시고 그렇게 믹싱을 들어가게 됩니다. 복스들은 당연히 전부 모노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보내줬고 각각의 노래들 소스는 기존에 체이스 헤르츠로 발매를 했었던 거랑 동일해요. 그냥 동일한 소스입니다. 일부러 한번 제가 그렇게 보내본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저도 알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냈고 스템 소스들 최종 버전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느냐 하면은 디브 마스터링을 했던 프로젝트를 열어보면은 이거는 마스터링을 제가 때린 프로젝트 스템 파일이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래서 드럼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게 된 프로젝트 D2부부터 보자면은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유키 하라라고 일본인 엔지니어에게 맡겼는데 이분이 얼굴 생기신 게 좀 레게 쪽 하시는 것처럼 막 레게 빠마 하시고 이렇게 생기셔가지고 레게 왕인가 했는데 너무 좋게 잘 뽑아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구나 하면서 깜짝깜짝 놀랐었던 잠깐 들려드리자면은 마스터링 때문에 제가 볼륨을 좀 많이 줄여놨죠. 이거를 이제 마스터링을 거치면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진심이었다고 믿어줄래요? 어떻게 해야만 나를 받아줄래요? 언제든 돌아와줘요. 나는 기다릴게요. 언젠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정도 딱히 별걸 안 했어. 이브 유키하라 버전 하나, 둘. 그러니까 수정을 한 번밖에 안 한 거지. 이거는 1차 믹스고 이거는 수정이 반영된 버전. 듣고 수정할 게 딱히 없는데? 왜 수정을 했느냐? 이분이 처음 보내주셨던 버전에서 요거 페이드인으로 안 들어왔어요. 그 기타의 볼륨 페달처럼 하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분이 그걸 안 하셨더라고요. 내 러프 믹스에도 그게 아마 있었을 텐데 놓친 거지 이거는. 그래서 이 수정 하나 그리고 끝. 이분은 더 이상 할 게 없었다. 그래서 역시 레게의 신은 다르다. 레게의 신은 믹싱도 잘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분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에스트롤 디멘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사이코틱하고 마가 낀 듯한 뭔가 빙의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의 노래였기 때문에 최대한 이 노래를 잘 해석을 하고 잘 이해를 하실 만한 저와 언제나 술을 빨고 계신 조대현 형님에게 맡겼죠. 그분은 지금 조디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또 들어봐 주세요.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오늘 밤에 찾아갈게 다른 나로 내 말을 핥으면서 가만히 있어 따뜻한 눈높이로 내 손을 붙잡고선 빌어봐도 깨어난 너를 보며 말할게 오늘 밤도 다시 올게 이런 식으로 최종 버전이 나왔는데 대현 형님이 저를 많이 이해를 해주시는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버전이 5개가 되었어요. 이게 어디에서 이제 아다리가 안 맞았느냐, 대현 형님은 이 노래를 트랩비트의 스타일로 이해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버전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정에 수정하고 킥소스 다시 바꾸고 스네어 소스 다시 바꾸고 하면서 뭐 베이스 다시 올려주세요, 다시 올려주세요 막 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 노래 자체가 또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 이게 일반적인 그런 가요는 아니어가지고 해석이 좀 어렵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다음에 들어볼 노래는 The Hero.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 딱히 없었어요. 이 노래도 수정 한 번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시노 요이치로라는 일본의 락 메탈계에서 되게 좀 유명하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일주일 뒤에 1차 가믹스를 보내주겠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일주일 뒤에 아무 연락이 없어. 그냥 난 물어봤지. 언제 보내주시냐? 좀 늦을 것 같으시냐? 늦을 것 같으면은 뭐 답장을 달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스케줄링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묵묵부답인 거야. 그냥 일십인 거지. 그래서 뭐지? 이 사람은? 싶어가지고 또 메일을 보냈다. 다음날 또 일십인 거야. 그래가지고 또 다음날 또 보냈어. 또 일십인 거야. 그래서 내가 결국에 내 일본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야, 혹시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좀 전화 좀 해줄 수 있겠느냐, 따져달라. 전화로. 내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화하기는 조금 좀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한국 라면을 조공 보내줄 테니까 좀 해달라 라고 해서, 그 요시코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참 고맙게도 한국 라면의 뜨거운 맛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K라면을 먹고 싶은 마음에 막 곧바로 이렇게 전화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답장이 그제서야 왔어요.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기다렸어. 근데 그 다음날 안 와. 와, 나 진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케줄을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한 일주일 정도만 더 기다려달라, 내가 지금 바쁘다 라고 말을 하면은 그냥 거기서 이게 넘어가는 거지. 물론 화를 내고 환불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굉장히 이 스케줄 상태가 굉장히 프리한, 이 앨범이 나와도 그렇고 안 나와도 별 그렇게 타격을 안 받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딱히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은 그런 식으로 계속 일십을 하다가 일본인이 전화를 하니까 그제서야 답장을 줬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괘씸하게 느껴지더라고, 이분은. 근데 물론 잘 하긴 해. 믹싱 버전을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받게 되었는데 못하지는 않아. 못하는 사람은 확실히 아니야. 근데 나는 이미 삔또가 상한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버전에서 왜 이걸 수정을 하게 됐냐, 첫 번째 버전을 들어보자면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타가 베이스 대역을 자꾸 건드려. 그러니까 음역대가 너무 저음으로 깔리게끔 하셨더라고. 좀 너무 육중한 느낌으로다가 이 노래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신 거겠지 아무래도. 뭐 그 해석도 나쁘지는 않은데 너무 베이스 음역대를 건드린다는 점에서 좀 이 부분은 기타가 너무 베이스 대역대를 건드리니까 로우 컷을 좀 더 하고, 보컬 같은 경우에는 침소리가 너무 많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침소리가 많이 들리는 부분이 이렇게 베이스가 또 너무 웅웅거리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수정 요청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보내주어가지고, 이 수정 요청은 그래도 이틀 만에 오긴 하더라. 그런데 이분한테는 더 이상 또 수정 요청도 못 보냈던 게, 수정 요청을 할 것도 없긴 했었지만 수정 요청을 보냈어. 가타부타 말도 없고 함흥차사가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내가 좀 피한 것도 있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은 진짜 극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수정 요청, 수정 반영이 된 버전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 요청이 왔는데,
이것도 솔직하게 내 마음에는 안 들어. 솔직하게 내 마음에는 안 들어가지고 이거를 내가 마스터링 단계에서 어차피 스템 파일을 받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약간의 어떤 수정을 가하기 위해서도 스템 파일로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템 파일을 받은 다음에 내가 마스터링을 하면서 기타 부분에다가 EQ를 조금 올려줬지. 이런 식으로. 이쪽 대역대가 조금 모자르더라고요. 자꾸 저음역대를 자꾸 건드려. 마스터링이 된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제 히어로는 이시노 요이치로 이분이 맡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러스트 기프트,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청에서 지구 환경의 날 뭐 그 노래 컴피티션이 있어가지고 보냈었던 건데 아주 그냥 참담하게 깨졌죠. 그냥 입상도 못했어. 그래서 내 사리 사욕을 위해 이번에 신곡으로 발매를 하게 되는 그 노래 되겠습니다.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분이 맡으셨고 오영은 님이라는 분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수정 요청을 딱히 준 게 없어. 보컬의 볼륨 오토메이션, 그것도 한 부분인가 두 부분이었을 거예요. 이게 들어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 들으리 너무 이렇게 이렇게 들려가지고 그래서 수정 요청을 한 게 그래서 조금 줄여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뭐 딱히 건드릴 게 없었어. 이분 하신 거를 봤을 때에 최종 마스터링을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스터링한 거를 들어보면은 네가 내게 줬었던 그 여름 나를 상큼했었던 바람을 기억해. 네가 내게 줬었던 한겨울 뭐 이런 식으로 되었지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특이점이라면 베이스를 참 잘 잡으시더라고. 이게 잘 잡아. 이 베이스 소리가 되게 볼륨이 작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잘 들려. 드럼도 굉장히 발군으로 잘 잡으시고, 이분은 뭐 딱히 뭐가 말할 게 없었던 분, 딱히 뭐 그렇게 뭐 튀지도 않고 자 이렇게 밸런스 있게. 제가 생각하는 믹싱 엔지니어의 첫 번째 덕목은 그냥 밸런싱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원작자의 의도를 가장 잘 파악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은 오영은 님 이분은 굉장히 밸런싱을 잘 잡았고, 유키하라 이분은 오늘부터 이분의 성함을 킹키하라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내 스타일에 딱 맞거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버전이 또 이제 일본인 분 거를 하나 또 들려드려야지. 왔다 갔다 해야 이제 한일 믹스 대전이 재밌잖아요. 한국인 것만 쫙 하고 일본인 것만 쫙 하면은 너무 또 이렇게 형평성 문제 안 맞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루비는 타케오미 마츠우라라고 일본인 분에게 맡겼던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정 요청이 3번을 했구나. 들어보자면은 일절 부분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 요청을 보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버전이 잡아주지 않을 거면 그만할게. 금방 잊혀지겠지. 그냥 그리고 심벌이 안 들려. 나 이분이 뭐 심벌이랑 척을 지셨나?
왜 이렇게 심벌 소리가 안 들리지? 라이드 소리랑 이 크래쉬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게 처음에 소스를 봤다? 내가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안 줬나 혹시? 했는데 라이드 벨이랑 이거 다 준 거야. 레프트 심벌이랑. 뭐지? 이분은 왜 이렇게 심벌 소리를 왜 싫어하실까? 라는 생각으로 계속 수정 요청을 해가지고 심벌 소리가 이제 들려. 드디어 들리기 시작을 해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스탬 파일을 주세요. 해가지고 받아내서 이제 마스터링을 거친 게,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1절 부분에 1절 복스가 너무 안 들려가지고 제가 하나를 다시 깔은 다음에 오토메이션을 쌀벌하게 또 했어요. 이런 식으로 차차차차 해가지고. 너무 또 보컬이랑 척을 지시는 분이더라고. 아니 베이스랑 킥이랑 스네어 사운드는 정말 이 맡겼던 6분 중에 제일 잘 잡으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폭스에서 이분이 그 K-믹스의 그 뜨거운 맛을 못 보셨구나. K-믹스는 그냥 보컬이 그냥 뺨알떼기를 막 이렇게 때리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일본의 울트라 니폰들은 보컬보다는 어떤 이 킥과 베이스가 이렇게 팡팡팡 이렇게 심장을 두들기는 그쪽을 좋아하시는구나. 아무래도 이 북대기들을 많이 두들기니까 그러신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해놓았어요. 아직도 이 K-믹스의 뜨거운 맛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또 해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기타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저음역대가 너무 많아서 이것도 역시나 EQ로 이쪽 대역을 이렇게 살짝쿵 이렇게 스쿱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음역대도 저음역대로 가져가고 귀 고막을 내리까는 이런 기타 디스트 사운드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응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노래가 이제 몬스터 되겠습니다.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한국 분에게 맡겼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사이코틱한, 이 노래도 왜 이렇게 사이코를 좋아하지? 아무튼 뭐 그 사이코틱한 그 느낌이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가사도 굉장히 음울하고 음침하잖아. 그래서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부단한 이빨과 손톱들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난 몬스터. 네 안에 더는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네가 내게 했던 것만큼 받도록 해. 그토록 원해왔던 심판의 나. 이 믹스 처음 된 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90년대 댄스 디스코 홀에 난 와 있는 건가? 이 몬스터는 굉장히 음침하고 뭔가 음울한 그 느낌을 내는 락 사운드인데 굉장히 디스코 버전이 되는구나. 굉장히 신나는데? 해가지고 그냥 이걸로 그냥 받을까? 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나와는 또 다른 해석, 이게 제 솔로 앨범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이미 한번 냈었던 노래니까 나와는 또 다른 해석을 대중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게 저의 첫 번째 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지인분들에게 들려드리니까 이건 아니다, 야 너무 90년대 댄스 같다 라고 해서 조금 킥 사운드 좀 줄여주시고요, 저음역대가 웅웅거리는 게 있어야 해가지고 수정 요청을 이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수정된 거. 이런 식으로 저음역대를 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처음에 킥을 이렇게 키우셨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한 거야. 지금 들어보면은 킥 소리가 쩍쩍거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음역대를 키운다라는 게 말이 되나 해가지고, 이게 믹싱을 뭐 하루 이틀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내 소스를 한번 쫙 불러왔는데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였냐?
탐. 그러니까 이 노래 자체가 이 킥이랑 같이 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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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리듬이거든요. 근데 탐에서 저음역대를 계속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이렇게 막 울리는 거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탬 파일을 이제 최종 버전을 달라고 할 때에 탐 소리 때문에 저음역대가 뭉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분께서 또 굉장히 고맙게도 믹스 AR이 된 거랑 탐이 빠진 AR 그리고 탐이 빠진 인스트루먼트 그냥 인스트루먼트 아주 고맙게 딱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마스터링을 한 것이 요딴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탐을 저음역대를 그 웅거리는 대역대를 제가 찾은 다음에 이렇게 줄가놨어 그냥. 근데 탐이 또 그렇게까지 중요한 노래는 아니거든 이게. 사실 이거 탐을 빼가지고 듣잖아? 별로 뭐 그렇게 딱히 뭐가 빠졌나 싶을 정도로 리듬 소스의 양념만 치는 존재가 탐이기 때문에 저렇게 저음역대를 웅웅거리면서까지 듣기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해서 저음역대를 싹 깎는 쪽으로. 그리고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또 보컬의 볼륨 오토메이션을 또 쌀벌하게 해놨죠. 안 들리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 이게 잘. 그래서 역시 K-믹스의 뜨거운 맛은 보컬에서 나오는 거다. 보컬이 일단 안 들리면 사람들이 듣질 않는다. 가사 전달력이 그냥 귀 뺨알때기를 그냥 이렇게 막 찰싹하고 때릴 정도로 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아하는 믹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총 6곡을 싹 이렇게 맛보기로 들려드리면서 각 소스가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각각의 한국인 분들과 일본인 분들이 믹스를 하니까 요런 식으로 되었구나. 정식으로 발매가 되어지면은 그때 한번 자세하게 들어봐 보시면은 보다 더 좋은 인사이트를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더 좋은 내용보다는 일단 이 노래들 홍보에 나는 매진을 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발매가 되면은 들어주십사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뿅.